오늘 10월 4일 두 번째 수업이고요. 새로운 데로 옮겼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 그냥 마이크 키셔서 말하셔도 되고 네, 바로 마이크 키고 말해주세요. 이게 자신이 지금 뭔가 발언할 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긴 한데 그 팀즈 중간에 보면 그 메뉴가 뜰 거예요. 그걸 거기서 손들기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 들려 있는 거 한번 눌러 보실래요, 다들? 네, 이렇게 손들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발표하다 보면 못 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그런 거 그냥 바로 마이크 켜셔서 말해주시고 손들기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말해드릴게요. 네, 일단 시작을 하고 저희가 저번에는 그냥 쭉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2시간 동안 하게 되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1시간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1시간 한 식으로 네, 할게요. 60분.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면 일단 저번 시간에 한 거 쭉 복습만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거 먼저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일단 저의 온라인 저장소, 자신의 온라인 저장소, 나의 컴퓨터에 있는 저장소 여기까지 배웠고 여기서 저희가 다 각자 과제를 하면 커밋이라는 걸 통해서 한 번 이렇게 중간 저장을 한 다음에 푸시하면 자신의 온라인 저장소에 저장되고 그리고 나의 온라인 저장소에 저장이 됐는데 이제 저한테 업로드를 하려면 풀 리퀘스트라는 업로드 요청을 했어야 됐고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여기까지 저희가 끝났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일단 한 분 거를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리뷰를 했는데 이건 바다님 건데 이렇게 제가 각 줄에다가 체크해갖고 필요한 거 정답이거나 그리고 뭐 알아가면 좋을 거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리뷰를 달아놨고 여기가 각 코드에 대한 리뷰고 여기 마지막에 제가 총평을 이렇게 달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한글 문제 첫째로 한글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 생기시면 모르겠는데 있는 분 있고 없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아마 그 GitHub 데스크탑에서 한번 저희가 뭘 변경했는지가 뜨죠. 거기서 맨 처음에 확인을 다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정확한 문제를 저는 저한테는 안 떠서 일단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음부터는 한글 입력을 안 하는 식으로 갈게요. 그냥 애초에 어차피 저희는 한글보다는 영어 입력을 하는 걸 무조건 지향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 입력을 하고 주석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건 몇 번 문제다 아니면 뭐가 문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저한테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한글로 쓰는 게 좋고 웬만하면 그 주석에도 영어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다들 영어 이렇게 적당히는 쓸 수 있으니까 아무리 못하셔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영어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님이 미션 1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파일명에서 그냥 이렇게 점프해서 공백을 웬만하면 지양해 주세요. 쓰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그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해서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냥 공백만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늘 이게 문제 없다라고 말 못하겠는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굳이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한글도 웬만하면 쓰지 말아주세요. 여기서도 또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다른 걸 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저 이렇게 적어놨는데 몇 월 며칠 그리고 공백 대신 언더바를 쓰시고 미션 언더바 1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한번 다들 제가 작성해 줬는데 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마 간혹 보면 제가 틀렸는데 맞다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바다님은 잘 하셨거든요. 이거 고양이를 그리다 보면 이게 역슬래시라 하죠 이거 얘처럼 역슬래시처럼 특수한 문자인 경우 예를 들면 준서님이 말씀해서 제가 인지했는데 준서님 역슬래시를 그냥 역슬래시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슬래시를 포함해서 역슬래시 그리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제한 문자 앞에 역슬래시를 쓰거나 아니면 문자인 걸 표시할 때 큰 따옴표를 쓰잖아요. 이런 거 같이 고유의 이게 자신이 역할이 가지고 있는 문자를 여기 그대로 입력을 하려면 여기처럼 앞에 하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바다님 같은 경우 역슬래시 하나 입력하려고 두 개를 입력했죠. 이것처럼 역슬래시를 앞에다 입력을 해야 얘가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대로 출력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알아보라고 제가 이 문제를 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안 했는데도 제가 정답입니다 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인지를 하면 좋겠고, 네, 그래서 코드 리뷰는 저렇게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이것도 방금 말한 대로 한글 사용 지향해 주시고 공백 사용도 지향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규칙 뭐 안 지키면 문제는 없는데 그 각자 파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쌓이면 본인이 구별을 못 하겠죠. 뭐가 뭐를 추가했는지. 그러니까 넣어 주시고, 네. 그리고 저번에 채원님이 그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알아가셔야 될 게, 네, 바다님도 메인이라 했네요.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코딩을 한 class.cpp라는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반으로 과제를 작성했으니까 거기서 입력한 다음에 완료가 됐어. 그리고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추가를 해서 저한테 제출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파일 안에서도 이 이름을 여기 메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메인이란 이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고유의 얘만의 그 꼭 필수적인 요소이거든요. 근데 이 메인이 여러 개의 파일에서 계속 다 메인을 서로 갖고 있으면 그럼 이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읽을 때 얘도 메인이고 얘도 메인이고 얘도 메인인데 뭐부터 시작하지? 라는 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각자 켜보시면 밑에 에러가 뜰 거예요. 그 에러는 전부 다 메인이라 하면 안 되고 그 본인이 코딩한 그 파일 안에서는 메인이라 하는 대신 저한테 제출하는 이렇게 미션 1이라고 만든 별도의 파일에서 메인이라 하면 안 되고 여기를 제가 지금 달아볼게요. 여기서 메인은 유효한 함수이므로 solve와 같은 이름으로 바꿔야 해요. 메인 외에 solve 이런 뭐 이렇게 메인 외의 이름은 어떤 거든 상관없이 서로 겹쳐도 돼요. 메인만 서로 안 겹치면 돼요. 그래서 메인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다들 각자 오늘 수업 끝나고 다들 수정해서 다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의심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파일을 받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파일을 저장을 못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제 온라인 저장소에서 다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운을 하면 각자의 저장소에다 다른 분들의 과제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여러분 컴퓨터에. 그럼 여러분 컴퓨터에는 저장이 되는데 또 여러분의 온라인 저장소에 또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또 별도로 온라인 저장소에도 저장하고 싶으면 별도로 또 푸시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단계는 그러니까 저의 온라인 저장소에서 각자 컴퓨터로 다운을 해야 돼요. 다들 GitHub 데스크탑을 켜보실래요? GitHub 데스크탑을 켜신 다음에 바다님이 그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제어를 해서 제가 한번 다운을 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다들 키시고 바다님은 그 공유를 시작해주세요.
그 팀즈에 이렇게 키신 다음에 밑에 화면을 갖다 대면 바가 뜰 거예요. 거기에 네모나게 공유 트레이 열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통해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제어권 위에 제어권 요청 허용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 바다님 화면으로 할게요. 다들 여기 중간에 커렌트 브랜치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 마스터 이거는 본인 거예요. 여기 업스트림 이게 제 거예요. 이거를 다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르면 안 되고 이걸 누르면 오류가 뜨고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있어요. 머지 방제 머지라고 했죠. 이거를 누른 다음에 제 거 있죠. 제 거를 한번 클릭하시고 머지 한다 라고 이렇게 누르면 이러면 다운이 된 거예요. 다운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의 과제 파일이 여러분 컴퓨터에 있을 거고,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제 컴퓨터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온라인 저장소에는 없기 때문에 푸시를 해주면 36개나 바뀌었죠. 각자 파일이 36개나 변해서 이런 거예요. 각자 파일을 전부 다 올리면 여기 푸시 눌렀죠. 그럼 이렇게 다운된 다음에 그럼 이제 각자 그 GitHub 들어가시면 다른 분들의 파일도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제 온라인 저장소에서 여러분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과정.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어쩌다가 각자 그냥 카톡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이거 컴퓨터 상으로만 그냥 각자의 코드를 수정하고 그거를 다운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이 방식이거든요. 네, 일단 종료하시고 네, 그래서 뭐지? 동기화 기능 제 저장소에서 여러분 컴퓨터로 동기화하고 동기화 됐으면 여러분 온라인 저장소로 업로드하고 이 과정. 그래서 이게 방금 업스트림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제 저장소라는 게 자세히 보시면 업스트림에 적혀 있는데 다 그냥 영어예요. 그냥 상류라는 뜻인데 제 저장소가 위에 이렇게 위에 맨 처음으로 상류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머지 합친다라는 뜻. 이거는 절대 이해 안 된다고 이게 내가 왜 이해 안 되지라고 말할 필요 없는 게 이거는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서 만약에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으면 그 나중에 이거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코딩을 잘하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말한 이 흐름만 그냥 아시면 되고 이거를 과제에서 사용하시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배경 지식을 들고 가면 어디든지 그 여러분들 나이대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가는 단계니까 이거를 그냥 흐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그 과제에 관한 그거고, 이제는 C 언어 복습 기본 문제 복습하면 저희가 저번에 했던 대로 프린트라는 함수를 배웠고 그리고 그대로 출력하는 거였고, 그리고 세미콜론 이런 문장 한 줄 한 줄마다 세미콜론 꼭 붙여야 되고, 그리고 중괄호로 메인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 메인 함수에 포함되는 거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함수는 여기에 중괄호가 붙으면 얘가 보통 다 함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stdio.h 이런 파일을 include 포함을 해야지 이 printf 같은 기본적인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되고, 그리고 printf에서 이 서식 지정자 나누기 s라고 하면 뒤에서 주어진 이 값들을 그대로 대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고양이 그건데 이거는 제가 자바라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푼 건데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죠. 고양이를 입력한 다음에 그냥 서식 지정자를 자유롭게 줄띄움 서식 지정자를 자유롭게 넣어서 이렇게 그냥 서식 지정자는 요 사이에서 알아서 다 각자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여기까지 서식 지정자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번 수업 때 변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볼 거고 그 변수를 입력받는 것까지
저 진도를 뺄 계획인데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목표고 그렇게 해야 웬만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 소연님이 보내주신 그 소공의 시어나 과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저희가 배운 내용 안에서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풀어볼 만한 거를 제가 2문제 정도 가져왔는데 그거를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해서 오늘 변수를 배울 거예요. 변수는 이렇게 선언해요. int 저희가 했죠. int 그리고 변수 이름 num 자료형 어떤 자료인지 표시하는 거 그리고 띄우고 변수의 이름 그리고 세미콜론까지 잊지 말고. 그래서 자료형은 이 저장할 값의 종류에 따라 자료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char 얘는 캐릭터라는 그 영어 단어 문자의 축약형이에요. 줄인 거 char. 그리고 short 이거는 나중에도 바로 뒤에서 할 건데 short는 더 짧은 숫자고 int는 저희가 한 거고 long은 int보다 더 긴 거. 자료형이 다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그리고 float double 이거는 뒤에서 할 건데 실수라고 소수점을 표현하는 거고 void 이거는 첫 수업 때 그 질문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영어 그대로 하면 빈 공간 혹은 뭐 공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표현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포인터라는 걸 뒤에 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고. 변수의 이름은 규칙이 있어요. 이걸 막 하면 안 되고 제가 모든 영어 입력한 거는 다 의미가 있다 했죠. 그래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자랑 숫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영어 문자와 숫자만 사용할 수 있다 안 했죠. 그러니까 한글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영어만 쓰니까 영어랑 숫자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되고. 대소문자가 다 달라요. 이 대소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문자 NUM1 하면 얘 자체고 이 뒤 앞에 대문자로 N 하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써야 되고 문자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num1은 되는데 1 넘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코드가 이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뜨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숫자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제가 쓴 이 언더바 밑줄 문자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언더바 num1 돼요. 그러니까 언더바를 사용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C 언어의 키워드 예를 들면 int, short, long, float, void, 그리고 if, for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이런 거는 이 C 언어 자체에서 각자 역할이 있는 애기 때문에 얘를 여기 쓰면 안 돼요.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선언한다. 변수를 선언할 건데 왜 선언이라고 하냐면 변수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선언인데 왜냐하면 C 언어는 저희가 이렇게 써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차례대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보다 위에서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여기서 헬로 월드가 아니라 a라는 변수를 출력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int a를 여기다 선언하면 요 위에서 printf에서 변수 a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서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보다 더 위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를 미리 선언해 둔다. 얘를 사용할 거라고 알려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선언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선언이란 말은 변수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뜻이라고 그냥 이 단어 자체를 알면 돼요. 왜냐면 선언하다라는 말이 그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직접 할 건데 저장, 할당, 초기화라는 단어를 쓸 거니까 이거는 미리 알아보라는 뜻이거든요. 변수의 오를 저장한다. 변수의 오를 할당했다. 똑같은 말이고요. 저장한다, 할당했다. 그리고 변수를 오로 초기화했다. 이것도 같은 말인데 변수라는 그 공간에다 오로 초기화한다, 리셋한다 라는 말이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초기화한단 말은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더 많은 내용을 배울 때 사용되는 단어라 그렇고. 일단 다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시고 제가 입력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왜냐하면 입력을 해봐야 코딩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따라서 다 입력을 다 했을 경우 밤새 했던 대로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면 다 입력했다는 걸로 알게요.
여기까지. 아이. 잠시만요. 여기 있어. 다 입력하신 분들 한번 실행해 보세요. 확대. 소연님 아직 작성 중이신가요? 네. 네. 간단한 설명을 좀 하고 있을게요. 그럼 먼저 이거 보인 대로 int num1 int라는 형식의 num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했고 num2라는 변수를 선했고, 그리고 여 밑에서 num1에다가 10을 할당했다, 초기화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 는은 이거는 다들 수업했으니까 대충 아실 텐데 수학의 는이랑은 달라요. 수학의 는은 같다라는 뜻인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이렇게 넣는다, 할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um1에다가 10을 넣는다, num2에다 10을 넣는다. 그래서 각자 해보시면 이렇게 10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이 %d는 이거는 d는 int라는 자료를 출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는 문자열 스트링이라는 걸 출력한다는 뜻의 서식 지정자였고, d는 int를 출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냥 num1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값을 넣는 거예요.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num1에다가 10을 넣었는데 또 여기서 또 num에다가 20을 넣으면 처음에 말한 대로 시어너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흘러가니까 여기서 num1에다가 10을 넣었고, 근데 마지막에 또 20을 넣었죠. 그럼 결국 추격되는 거는 20이겠죠. 마지막이 20으로 할당을 했으니까. 이런 흐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고, 네, 다들 손 내려주시고.
그래서 네, 범죄 말한 대로 정수 자료형인데 여기 보시면 찰, 이제 이어서는 그냥 전체 다 나왔는데 찰, short, int, long 이렇게 있죠. 찰은 문자인데 숫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뒤쪽에 찰 하면서 배울 거고, short는 int보다 작아요. int는 이게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거든요. 근데 차는 마이너스 32,000부터 32,000까지. 그 long은 더 길어요. 롱은 뭐 이 정도. 인트보다 길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 컴퓨터는 지금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예를 들어 C는 성능이 빠르기 때문에 냉장고 이런 데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필요도 없는데 막 변수를 선언하면 컴퓨터에서 공간이 꽉 차게 있죠. 저장 공간이.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그 조절하기 위해서 short라는 걸 쓰는 거고, int는 21억이나 되니까 다 쓸 경우가 별로 없겠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따로 있는 거고, 여기 보면 signed, unsigned가 있거든요. signed는 부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signed int, signed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냥 int는 signed int랑 같은 말인데 얘는 마이너스까지 있고, 만약에 unsigned라고 하면 부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없는 마이너스 21억까지를 빼고 뒤로 42억까지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signed, unsigned라는 게 있고,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서식지용자인데 %d는 찰, short, int 같이 기본적인 숫자를 출력할 때 쓰는 거고, 만약에 int보다 더 긴 long을 쓸 경우는 ld, long보다 더 긴 건 longlong이거든요. 얘는 LLD인 거고, 뭐 밑에는 잘 안 쓰실 거고, float double이라고 뒤에 소수 나타내는 건데 얘는 x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더 직관적이게 float는 앞에 f를 떼서 %f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는데 굳이 뭐, 근데 시험 때는 뭐 시험에서는 쓸 거니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알아만 두시고.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범위가 있었죠, 저희 자료형에다. 근데 만약에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무조건 하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int를 썼는데 21억보다 더 큰 숫자를 넣었어. 그럼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컴퓨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형이. 근데 이거는 127까지 밖에 없네요. 127까지 만약에 이게 127이 차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127보다 더 큰 128을 넣었어요. 그러면 127에서 한 칸 더 가서 마이너스 128로 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128을 출력하려 했는데 여기에다 128을 값을 넣은 다음에 출력을 했는데 마이너스 128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자료형보다 더 큰 거를 넣으면 오버했다고 해서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그리고 0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28까지 있는데 마이너스 129까지 넣었어. 그러면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가서 127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언더플로우, 그래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시험에서도 이 문제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코딩 하시면서도 완전히 다른 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료형의 크기 구하기인데 이거는 사이즈 오프라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제에서 많이 사용될 거 아니에요, 뭐 학교 수업에서. 근데 학교 수업에서 사용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알고리즘이라고. 그런 데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수업에서 하는 게 실제 코딩에서는 잘 안 써요. 쓸 수도 있는데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그 알고리즘이라는 각자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과제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근데 달달달 뭐 이렇게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시험 때는 외우셔야 되고. 그 알고리즘이라는 시험은 여러분 각자 프로그래머로서 취직하실 때 필수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미 없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입력 안 할게요. 사이즈 오프 가로하고 차라고 하면, 차라는 이 자료형의 크기를 구해요. 차는 1, short 하면 2, int 4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바이트예요, 바이트. 차는 1바이트만 들어가요. short는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혹시 그거 보시면 num에다가 0을 넣어주고 이 num이라는 변수의 사이즈를 구했어요. 그리고 출력했더니 4야. 0을 넣었는데 한 칸 0이잖아요.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근데 0이란 한 칸만 넣었는데 왜 사이즈가 4가 나오냐면, 0을 그대로 넣었어도 int라는 자료형 21억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의 그 자료 범위를 저희가 선언을 했잖아요. 컴퓨터한테 이미 나 이만큼 쓸 거라고 말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그 큰 데다 0만 넣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는 이미 이렇게 선언이 됐기 때문에 사이즈 오프로 확인을 해도 그래도 4바이트 똑같이,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이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데, 이것도 과제에서 사용되는데 의미 없진 않고, 이런 거는 근데 달달 외우지 마세요. 가끔 이런 게 나오는데 막 이렇게 딱 보면 뭐야 이게 싶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달달 외우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코딩 하시다 보면 init.h였죠? 이거는 안 따라 입력하셔도 돼요. charmin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딩 하시다 보면 이런 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검색을 하셔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달달 외우지 마시고, 만약에 수업에서 이런 걸 배우셨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 그때는 외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자료용 범위를 다 외울 수는 없는데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charmin, intmin, intmax 이런 거 사용하는 거니까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크기가 표시된 자료형인데, 혹시 이거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런 거는 문법책에는 무조건 있어요. 이런 거 사소한 거.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서 써공이 두 분이세요. 근데 그 써공 두 분에서도 제가 이런 게, 저는 C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다루면 내용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까지 이거를 알아두면 뭐 배경 지식은 될 거예요. 혹시 이런 것까지 다뤘으면 한다 싶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두시고, 혹시 이런 것까지 다뤄봤으면 하시면 흥미로우신 분들 있나요? 제가 있으시면 제가 다뤄보고. 없으신 걸로 뭐 안 다뤘으면 안 다루는 걸 원하시는 분 손 들어달라 해야 됐나?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런 아주 사소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에 실수는 소수예요. 쉽게 말하면 소수. 근데 이거를 자세히 배우면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수학적인 부분인데, 각자 뭐 수학이나 과학 배우셨으니까 과학 같은 경우 너무 클 때 5 곱하기 10의 뭐 몇 승 이런 몇 제곱 이런 걸 배우셨을 텐데, 이거를 컴퓨터에서도 써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숫자들로만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0과 1만 알지 소수를 모르잖아요. 0과 1로만 소수를 막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하니까 부동소수점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 플러디라는 이 영어 자체가 부동소수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당장 할 필요는 없고, 혹시 궁금하시면 부동소수점, 지수표기법 이런 걸 알아보시면 되고, 그냥 코딩에만 국한한다면 단순히 코딩만 하는 걸로 보면 소수라고 알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못 알아보게 돼 있어갖고, 이거 16진수인가 뭐 그런 건데 2가 붙었죠. 이거는 엄청 큰 건데, 굳이 차이는 플롯은 4바이트죠. 더블은 8바이트고, 그래서 플롯은 소수점이 덜 촘촘해요. 더블은 더 크니까 더 촘촘하고요. 그래서 그 소수점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건 더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문제를 푸는데 플롯으로 여러분이 계산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값이 좀 달라. 나는 분명히 맞게 했는데 플롯으로 계산했더니 달라. 그러면 더블로 바꿔보면 돼요. 왜냐하면 플롯은 소수점이 덜 촘촘하기 때문에 얘가 컴퓨터가 소수점 그 밑에까지 계산을 다 해봤는데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가시면 좋고, 이거는 삽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 자료용 이거는 여도. 근데 지금 말 안 한 게 뭐 사이즈 오프너, 오버플로, 언더플로 이런 말 안 했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그냥 정수 자료형이랑 똑같이 실수 자료형도 그 주어진 범위 이상으로 쓰면 오버플로, 언더플로 나오고, 사이즈 오프 써서 공간을 구해보고 싶으면 그대로 공간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한 번 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까지.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만 다 쓰였네. 설명하면 플롯, 더블, 롱, 더블. 이 롱은 웬만한 거에다가 얘 좀 크게 만들고 싶어 하면 앞에 롱 붙이면 되거든요. 더블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롱 더블 하면 돼요. 플롯 더 크게 하시면 롱 플롯 하면 되고. 그리고 플롯 같은 경우는 뒤쪽에 F라는 걸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게 플롯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으면 F라는 거 붙이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붙인 거고, 그 플롯의 경우는 밤새 앞에 봤듯이 플롯은 F였고, 더블도 F라고 쓰면 돼요. 이거는 더블과 플롯은 범위의 차이기 때문에 그 밤새 봤듯이
short도 int랑 범위가 다른데 그냥 %d 하면 됐죠.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f 하면 되고, 근데 long인 경우는 lf라고 적어야 되고, long 더블은 lf. 이거 입력하시면 이대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네, 여기까지고, 방금 오버플로 언더플로 못 보여줬는데, 이거 int는 int max로 지금 넣었는데 플러스 만약 1 할 경우, 보이듯이 마이너스 21억 이렇게 나왔죠. 뒤로 넘어간 거예요. 오버플로우라서. 네. 실제 이름은 나고, 그 다음 문자. 다들 손 내리시고, 문자 자료형. 문자 자료형은 찰, 그리고 사인드 찰, 그리고 언사인드 찰이 있는데, 얘는 지금 숫자로 되어 있죠. 문자인데,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찰은 숫자를 저장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ASCII 코드라는 걸 따라요. 컴퓨터는 숫자만 다루잖아요. 01. 그러니까 01을 통해서 더 큰 숫자를 표현을 하는데, 그 숫자를 통해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 숫자에 대응하는 문자를 이 컴퓨터한테 기억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코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진수 65, 이 10진수 65는 찰형으로 바꾸면 A인 거예요. 그래서 66은 B, 67은 C, 이거 A, B, C, D 순서거든요. 65부터 쭉 있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97부터는 소문자 A가 전부 다 문자를 대응해야 되니까 97은 소문자 A, 8은 B, A, B, C, D 이렇게 쭉 있고, 특수 문자가 다 따로 있고 공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ASCII 코드라는 거 뭐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고, 차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 그리고 이걸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아마 수업에서 과제로 아마 숫자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해라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숫자를 입력해라 이런 문제 쓸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고. 그리고 바로 문자 자료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잠시만요. 왜 이래? 잠시만요. 아이패드가 이상해졌어. 이거 입력하고 계셔 주실래요? 잠시만요. 이거 다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 주석은 입력하지 마시고 코드 부분만. 됐다. 잠시만요.
왜 매번 입력을 하냐면 코딩은 무조건 입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면 진도는 빨리 나가는데 기억이 안 남거든요. 네, 이거 입력해 보시면 다들 실행해 보시면 에러죠. 작은 따옴표는 문자를 뜻하거든요. 큰 따옴표는 문자열을 뜻해요.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 그렇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표현을 해놔야겠네요. 문자열, 이게 작은 따옴표는 문자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작은 따옴표로 띄우면 안 되고 애초에 얘를 큰 따옴표로 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방금 차는 문자라고 뜻했죠. 근데 문자는 하나, 문자열은 여러 개인데 문자는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넣으면 얘는 얘보다 큰 거를 넣은 거죠. 그래서 에러가 뜰 텐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뭐 이런 값을 차에다가 넣으면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죠.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우고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 밑에 A97 나오죠. A라고 그대로 차를 입력했고 %C는 차의 서식 지정자라서 A 그대로 나오고 %D 얘는 숫자죠. 그러니까 방금 봤듯이 A의 아스키 코드의 숫자는 97이랑 대응됐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거를 숫자로 입력하면 97, 아스키 코드 97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문자고 다들 손 내리시고 네,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문자의 자료형 활용하기인데 얘 역슬래시 n은 한 칸 띄우는 제어 문자였죠. 근데 차에 들어가죠. 두 개인데 왜 들어가냐면 밤제 특수 문자도 아스키 코드가 다 대응이 돼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제어 문자 이 하나가 한 문자예요. 이거 그래서 이 차를 그대로 넣으면 CCCC 이 차형 4개 넣는다고 해놓은 다음에 C1 라인 피드, C2 라인 피드 하면 C1 여기 들어가고 라인 피드 한 줄 띄우는 거 여기 들어가서 한 칸 띄워지고 밑에 보면 실행 결과에다가 A 한 칸 띄우고 B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제어 문자를 차형에 넣을 수도 있고 문자 연산 밤제 아스키 코드 다 90 그러니까 다 숫자로 돼 있다 했잖아요. 문자가 그러니까 A라는 문자열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아스키 코드 밤제 A는 97이었죠. 근데 플러스 1 하면 제가 영어 문자는 A, B, C 순서대로 돼 있다 했으니까 97에서 한 칸 넘어가면 98번 98번은 그 다음이 B니까 B 그래서 밑에 보면 B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는 문자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문자 A를 플러스 1 한 거고 밑에는 97 그냥 숫자 자체를 플러스 1 하면 98이 되니까 여기 안에서 연산이 일어나서 이거는 아직 저희가 덧셈 연산자를 안 했는데 이 안에서 플러스 연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98이 되죠. 이 식이. 그래서 이 98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98 차형 B 그리고 98을 숫자로 하면 98 이렇게 문자 연산 인 거고 그 다음은 상수. 저희 52분이죠. 잠시만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문자 연산하고 지금 칠게요. 저희가 한 게 정수 자료형 있고 실수 자료형 있고 문자 자료형까지 했고 상수인데 지금 쉴 거고요. 지금부터 10분 쉴 거고 쉬는 동안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복습하는 겸 안 나오네. 이거를 링크로 잠시만요. 이거를 채팅창으로 남겨드릴게요. 쉬는 동안 이거 한번 보고 와주시고 각자 볼일 있으신 분은 갔다 오시고
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수 그래서 여기 보면 const int conil는 10이라는 건데 상수랑 리터럴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터럴은 영어 그대로 리터럴이라는 건데 이게 문자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값 그 자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10이라고 하면 10, 그 10이란 그 숫자 그 자체를 숫자를 안 하고 그 10이란 리터럴 이렇게 지칭하는 거고, 상수는 그 변수처럼 리터럴만 저장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상수가 constant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걸 줄여서 또 const. 그래서 이 자료형 앞에 const라는 걸 붙였으면 이게 상수란 뜻이에요. 이 위치는 바꿔도 되거든요. int const 해도 되고 const int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con1이라는 상수에다가 10이랑 리터럴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인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선언하면 값을 변수는 한 번 선언하면 값을 계속 바꿀 수 있는데 상수는 처음 딱 선언했을 때 그때만 할당할 수 있고 그 이후는 값을 못 바꿔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쓰냐? 그냥 변수 두고. 왜냐면 그냥 프로그래머가 실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보통 컴퓨터에서 버그가 나는 거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프로그래머의 실수거든요. 그 컴퓨터 자체의 문제일 때가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프로그래머의 실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 아이폰의 가격을 100만 원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 100만 원이라는 아이폰 가격 변수를 선언을 해놨어. 근데 그 밑에서 이 아이폰 값을 할인하는 이런 코드를 만들어놨는데 조건에 따라서 아이폰 가격을 할인해놨는데 이거를 실수로 0으로 만들어놨어. 는 0이라고 이렇게 밑에 실수로 놓고 이걸 그대로 웹사이트에 올리면 공짜가 되겠죠, 아이폰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그 고유의 값을 내두기 위해서 상수란 걸 쓰고, 그래서 이 상수를 직접 선언 한번 해보면 상수 네, con이라는 int형의 상수를 선언했고 con이라는 플롯형의 소수의 상수를 선언했는데, 그래서 con이를 2로 다시 바꾸면 이렇게 빨간 줄이 뜨죠. 각자 떴을 텐데 식이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대로 실행을 하면 1이랑 0.1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상수 다음에 scanf 입력 받는 건데, 이거는
스캔F가 입력을 받는 printf는 출력이었죠. 스캔F는 입력을 받는 건데 이렇게 첫 번째 인수 이런 식으로 가요. printf랑 뭔가 비슷하죠. printf처럼 서식정자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d라고 하면 scanf한테 나는 숫자를 하나 입력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변수를 적어줘요. 근데 변수의 주소예요. 왜냐하면 이 입력받은 숫자를 num1이라는 변수에다 넣을 거다 라는 건데, 여기서 약간 모순적인 게 변수의 주소죠. 왜 굳이 변수 그냥 num1만 넣는 게 아니라 변수의 주소를 넣냐, 이거는 뒤쪽에 포인터라는 거를 배울 때 알게 될 건데, 컴퓨터는 이렇게 메모리라고 저장 공간이 있죠. 거기에다가 변수에다가 우리가 숫자나 문자를 입력을 할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 저장 공간에 주소를 각자 가지고 있다가 그 주소에다가 바로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주소를 다 가지고 있는 다음에 그 주소를 바로바로 이동해서 쓰는 식으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스캔앱에서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num1은 그냥 저희가 출력했듯이 그냥 10이 나와버리죠. 값인 그 숫자 10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이거 있죠. end 부호라고 하는데, 아예 뭐 이렇게 end 부호에 쓰이는 이 특수 문자 이거를 넣으면, 변수 앞에 이거를 넣으면 이 변수가 num1의 주소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scanf 쓸 때는 꼭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오류 뜨면 이거고, 그리고 다른 거 하다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다가 이거를 보통 까먹거든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scanf에서 쓸 때 메모리 주소를, 그러니까 변수의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이 end 연산자 이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그리고 위에 define crt 이거 예전에 저희가 입력을 했죠. 이거 없으시면 안 돼요. 이거 scanf 쓸 때 얘가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입력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각자 해보시면, 만대로 정수 입력하세요 떴죠. 여기다가 숫자 10 이렇게 넣으면 10이 출력이 그대로 되고 끝나죠. 여기서 만약에 %d를 했는데 문자를 입력한다, 아니면 뭐 특수 문자를 입력한다 이러면 오류가 떠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인트형 변수인데 문자를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네 죽어버리죠.
네, 입력은 되겠는데 저장되는 과정에서 죽어버릴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이상하게 나와버리죠. 그냥 아예 죽진 않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고 %d가 아니라 문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C 그리고 넘도 차이형을 바꾸면 이건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출력도 C로 A 그대로 나오고 이게 입력. 그리고 다양하게 입력받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동시에 여러 개를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d 하고 %d 한 번 더. 그럼 첫 번째 %d는 첫 번째 주소로, 두 번째 %d는 두 번째 주소로 입력이 그냥 돼버리는 거고, 예를 들어 밤새는 C 문자를 입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수로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F 서식 지정자가 똑같아요. 출력하는 그 지정자가 이 지정자예요. D, F, 플롯. 그리고 문자 입력받으려면 %C 밤새듯이. 그리고 scanf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get차라는 건데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get차를 get한다. 그러니까 문자 딱 하나만 입력받는 거예요. 얘 이렇게 보면 얘는 약간 좀 독특하죠? 이거는 저희가 함수를 안 배워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get차를 통해서 get차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보면 밑에 실행률 보면 A라고 A 입력했죠? 그러면 여기서 get차가 A를 입력받았어. 그럼 그대로 차 C1이라는 차 변수로 입력을 그냥 이렇게 값을 넣어요. 할당을 하죠. 그럼 C1이 갖고 있을 테니까 그대로 출력하면 A. 이거는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 문제를 풀 때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최대한 빠르게. 왜냐하면 scanf는 여러 개 입력받는 앤데 그거에 비해서 get차는 하나만 입력받죠.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죠. 특히 이 프로그램은 입력이랑 출력할 때 그때가 제일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뭐 더하기 할 때, 빼기 할 때, 뭐 비교할 때 이런 거는 컴퓨터가 엄청 빠른데 입력 출력할 때가 비교적 제일 느려요. 그래서 필요할 때 get차를 하고, 아니면 뭐 scanf 하면 저희 서식 지정자 막 쓸 거 엄청 많죠. 그것보다 그냥 딱 하나만 입력받고 싶으면 그냥 get차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get차랑 대비되는 건 푸차. 그건 또 그대로 그 대비되는 출력하는 건데 그냥 해석 그대로 차를 풋해 놓는다. 그래서 C1에 A라는 문자를 넣었을 때 푸차라고 하면 C1에 들어있는 차형을 그냥 출력해버려요. 그래서 A 이렇게. 그리고 덧셈 뺄셈인데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 저희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덧셈 뺄셈을 급하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저희가 하려 했던 응용 문제 먼저 해보죠. 이거는 실제 소공 C 수업에 있는 과제 중에 일부인데, 이 문제랑 밑에 문제, 위에 문제는 저희가 보면 아실 거고 해보셨으니까, 밤새 배웠으니까. 밑에 문제도 배웠는데 이건 약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알아두면 좋은 거는 한 평이 이만큼, 이거 m제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문제를 하다 보면 연산을 해야 될 거예요. 덧셈은 더하기, 플러스 기호 있죠. 여기서 보시면 시간이 남으면 뒤에 연산자, 그 다음이 연산자거든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곱하기인데 이거는 쉬워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리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더하기고요, 이거 빼기고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게 곱하기예요. 이거 윈도우 계산기 써보신 분 알 텐데 이거 곱하기고 이거 나누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일단 이걸 보시고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푸시고 제출을 풀리캐스트 그걸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10분을 드릴게요.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10분 생각만 하고 다 푸신 분은 소연님 손 내리시고 다 푸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전 옆에서 풀게요. 그리고 제출하실 때 이름은 10월 4일 언더바 하고 클래스 언더바 미션, 네,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이 위에 문제 아래 문제 그냥 한 코드 안에 넣어서 그냥 하시고 메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메인 대신 솔브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쓰시고.
한번 마지막 한 줄이요? 뭔 뜻이죠 그게? 어떤 걸 다시 화면에 띄워달라는 뜻인가요?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더블을 쓰시는 분들 중에 지금 안 보이나요? 왜 화면 안 보이세요? 아 꺼졌네. 여러분 그 더블 쓰시는 분 중에 더블을 입력받을 때 그대로 F를 쓰시면 안 돼요. 출력을 할 때는 그 %F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더블도 입력을 받을 때는 LF라고 쓰셔야 돼요. 롱플로처럼 LF라고 쓰셔야 돼요. 지금 10분이 됐나요? 언제부터 했지? 까먹었네. 혹시 푸신 분, 둘 다 푸신 분 손 들어주세요. 세 분? 세 분은 지금 풀리캐스트 중인 건가요? 풀리캐 중이면 손 내려주세요. 준소님은 풀리캐 했나요? 네, 그냥 그냥 오류 있어도 그냥 올려주세요. 그냥 한번 쭉 볼 거니까. 덜 푸신 분들은 지금 뭘 못 풀고 계신가요? 한번 마이크 켜고 말해주실래요? 덜 푸신 분. 채원님은요? 바다님은요? 아, 일단 다 푸신 분 풀리케 할 때까지만 시간을 드릴게요. 그럼.
잠시만요. 아니요, 아직 예진님 안 되셨는데. 그거 푸시 하시고 사이트로 가서 플리캐스트 생성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하세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로딩이 안 돼. 한 분 왔다. 준선님 오셨고. 예진님 오셨고. 본인이 풀리케 중이다. 손 들어주세요. 네. 바다님, 소연님 풀리케 중이고. 현진님.
혹시 이러면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나? 어떻게 키지? 네, 여기까지. 일단 41분이니까 소유님은 풀리케 중이신가? 풀리케 중이면 혹시 그런 풀리케 중이시면 하시고 일단 나머지 분들 받을게요. 일단 답은 이건데 제가 답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 분씩 보시면 준서님 보면 네 1번은 다 맞으실 거고 보통 2번이 EF 네, 두 곳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그냥 F라 하셨죠? 이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소수점이 두 칸만 있을 거예요. 두 칸만 있는 경우에는 %.EF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소수점 두 칸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문제는 상수 사용을 안 하셨네요. 상수를 쓰라고 돼 있었거든요. 한 평의 넓이를 상수를 사용하여서 그래서 한 평의 넓이 상수를 사용. 네. 그리고 이거는 잘하셨고 그리고 예진님은 딱 봤을 때 살짝 봤을 때 맞았는데 네 맞으시고 상수 안 사용하셨네요. 상수 사용해야 되고 그 외에는 맞아요. 이거 예진님은 여기에 별도로 식을 만드셨네요. 이렇게 식을 만드셔도 되고 저처럼 출력 문항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전 유닛이라는 게 한 평의 넓이를 있거든요. 이거를 상수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그냥 계산해서 바로 출력. 그 외에는 맞아요. .ef까지 만드셨고 그리고 바다님은 네 이거 맞으시고 네 네. 오류가 지금도 뜨나요? 근데 바다님 그거는 답은 풀이는 맞거든요. 상수 사용하셨고 나눴고 다 맞는데 출력을 이거 덜 하셨네요. 이거 주어진 대로 제곱미터는 몇 평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셨고 일단 그 오류나 하시는 거 틀은 상태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출력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 빌드를 실행을 하신 거예요? 한번 지금 원래 하듯이 실행해 보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로 걔 없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으신 거죠? 그 밑에 함수 없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으신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어권. 지금 얘부터 시작하면 이거를 실행을 한다고 이 파일을 켜놓은 상태로 이걸 누른다고 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int가 없죠? 메인 함수가 없죠 지금? 메인 함수가 없으면 실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빌드 지금 뭐 오류가 뜬 거야? 지금 이거 메인 함수 없다고 지금 오류 뜬 거 같은데 네,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메인 함수가 없어서 오류가 뜬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제가 메인 함수 외의 함수가 같아도 문제가 없다는 뜻은 예를 들어 이 파일 안에서 solve라는 얘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클래스 미션 2에서 또 solve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지 한 파일 안에서 둘 다 solve라고 적어 놓으시면 이 파일 내에서도 얘네끼리가 충돌이 나요. 같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이거는 그 나중에 문제고 아무튼 한 파일 내에서는 이 이름이 같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전체 파일들 중에 메인 함수 하나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메인 함수를 시작으로 실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른 분들도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푸시면 되냐면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름을 여기 메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파일 안에서 코딩을 하세요. 코딩을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이게 답이다 맞다 싶으면 이거를 다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 이름을 메인으로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메인일 테니까 solve 하고 문제 뭐 두 개니까 1이라 하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하나 더 만드셔도 되고 뭐 아무튼 뭐 제일 바람직한 건 이거긴 한데 solve 1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문제 뭐 이렇게 해서 풀었죠. 이게 두 번째 문제를. 그럼 이것도 정답이야. 그러면 이거를 복사한 다음 내용을 복사하고 이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거 그대로 붙여놓으면 또 int main일 테니까 solve 2라 붙이고 아니면 뭐 파일을 그대로 바꾸신 다음에 지금은 한 파일 내니까 solve 1번, solve 2번 붙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별로 파일을 구별하고 싶어. 한 문제당 한 파일 안에만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1004 클래스 1 하고 클래스 2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이를 넣으셔도 되고 제 추천은 파일별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들은 C 언어 그 자체의 문법이랑은 별개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코딩하는 환경에서의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근데 수업이나 이런 데서 안 다룰 텐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뭐 코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따로 또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있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지금 저장하시고 풀리캐스트 올리시면 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거를 누르시고. 어, 그리고 여기까지고, 과제 이거 답은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 파일 안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답안을 보고 싶으면 제 저장소에서 GitHub 웹사이트 들어가서 제 저장소 여기에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머지라는 그 동기화하는 기능 써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본인 컴퓨터에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몇 분 안 남았는데 뒤에 연산자 부분은 이거는 뭐 다루기도 애매하긴 한데 엄청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덧셈 뺄셈, 이거는 더하기 빼기죠. 이거는 축약형도 봐야 되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평범한 더하기죠. 1 더하기 2. 이게 아니라 소수의 덧셈을 보고 싶으면 1.0f 플롯 더하기 빼기 0.5f 이러면 너미는 자연스럽게 0.5f가 남겠고, 근데 이 더하기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이런 경우 너밀은 너밀 더하기 2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볼 일이 없을 텐데, 있나? 아무튼 뭐 코딩에서 많이 볼 텐데, 본인 자신을 이용해서 덧셈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밀에다가 이거를 넣을 건데, 너밀은 지금 위에서 1이라고 저장을 해놨죠.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이니까 3을 그대로 넣는 거지. 이렇게 이용하는 덧셈.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하나 보실 거는 축약형. 계속 축약형 하는데 코딩은 이렇게 최대한 줄이는 걸 좋아하니까 덧셈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얘랑 같아요. 보시면 너밀의 자신에다가 더하기 2를 해서 넣었다. 그게 아니라 더 줄이고 싶으면 더하기 는은 더한 거를 그대로 넣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하고 2 하면 2를 2를 너밀에다가 그냥 더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줄인 거. 너밀에다가 2를 더한다는 거가 이게 축약형이고, 그 외에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있는데 얘네는 전부 위에랑 같아요. 위에 똑같이 나머지죠. 아니 나누기죠. 6 나누기 3은 2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이거. 이러면 6 나누기 3의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러면 0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또 축약형으로 하면 이러면 너밀에다가 3을 곱하는 거, 너밀에다가 3을 나누는 거, 너밀을 3으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를 넣는 거. 이 부분을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혹시 의문이 드시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형식적으로 그냥 계산을 했어. 너밀에다 곱하기 3을 계산을 했어. 각 끝이죠. 지금 연산자 적혀있는 게 너밀에다가 곱하기 3 한 게 지금 연산자가 끝이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너밀 곱하기 3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밀에다가 3을 곱한 값을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는이라는 넣는 연산자가 있어야 곱하기 3을 계산해서 넣는 거니까. 이게 전부. 연산은 이게 전부. 그 외에 뭐 알아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수학처럼 그 나머지 그 계산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러면 수학적으로 곱하기가 먼저니까 얘 계산되고 그 다음에 얘가 계산돼요. 컴퓨터가 우선순위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 수학처럼 얘 먼저 계산하고 앞에 더하기 먼저 계산하고 싶으면 수학이랑 똑같이 바로 넣으면 되고. 이게 연산의 전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게 딱 봤을 때 뭔지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너미를 더했죠? 이게 뭐냐면 증가 연산자라는 건데, 더하기 2번을 하면 얘가 1이었다가 요 위에 1이라고 너밀에다가 1을 할당했죠? 그게 아니라 증가 연산자 이거를 하면 1만 더해요. 2가 돼요. 그게 아니라 감소 연산자도 있고, 그러면 1에서 감소 연산자 넣으면 1만큼 뺐으니까 0이 되겠죠? 이것도 축약. 그냥 더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더하기 증가 연산자 빼기 감소 연산자.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면 좋을 게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알아두시고, 이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뭐가 될까요? 너미에다가 이러면 딱 봤을 때 너미에다가 플러스 1 한 거를 너미에 넣는 거죠. 그러면 2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먼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증가 연산이 뒤에 있죠? 그럼 컴퓨터가 앞에서 하나하나 문자를 읽어요. 넘3에다가 는 너밀을 넣네 라고 하고 여기 먼저 계산해요. 그냥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1 안 더한 거를 그냥 그대로 넘3에 넣는 거고, 만약에 1 더한 거를 바로 넣어주고 싶으면 여기 앞에다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쭉 읽다가 증가 연산자 있네? 그러면 너밀에다가 증가 연산 먼저 하고 거기까지 끝이네? 그리고 1 더한 거를 넘3에다 넣는 거.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증가 연산자가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앞에 붙을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이렇게 넣을 때 차이가 있어요. 그 외의 경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도 1만 더해지고 이렇게 해도 1만 더해지고. 근데 밤새 이렇게 하면 안 더해진다는데 얘는 더해져요. 얘는 더하기 2번 했으면 얘가 알아들어요. 더하기 1 한 걸 여기다 넣어라. 그러니까 위에랑 밑에 얘랑 같죠? 얘랑 얘 1 더하는 거, 얘도 1 더하는 거. 네,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여기까지.
시간 모자랄까봐 뒤에 추가로 넣었는데 딱 너무 촉박하게 했네. 일단 여기까지고 저희 변수 배웠고 마지막에 연산자 배웠고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빠르게 배웠고 이거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고 마지막에 그 헷갈리는 부분 말고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제가 오늘 올려드릴 거고 과제는 수업 전 하루 전날 전부 다 올려주세요. 제가 리뷰를 해야 되니까 하루 전날 전부 올려서 풀리캐스트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뷰해드리고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